네,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기술사 최우슬입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기사 제 8회 기출 복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빅데이터 분석 기사 8회 시험 어떠셨나요? 네, 맞아요. 자, 이제 시험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고착화되는 느낌은 있는데 고착화되는 그 과정에서 난이도를 좀 살짝 조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확실히 선택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문제들이 일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빈출 문제들이 이제 보이기도 시작하는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수험자분들하고 얘기했었을 때 막상 시험을 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나와서 딱 실제 본인들이 시험 쳤던 것들을 떠올려 보니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는 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사람의 뇌리에 좀 깊게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확실히 비중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또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 문제씩 보시면서 이제 내용을 체크를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암기해야 될 것은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 기반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구분해야 되는 것들은 명확하게 머릿속에 담고 이제 시험을 치셔야지만 이제 과락을 면하면서 합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네, 첫 번째 문제. 빅데이터의 특징과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우리가 빅데이터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포V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여러 확장된 V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 처음 출제된 유형인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 4V가 아닌 것은 5V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이걸 섞어놓고 각 의미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베라시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진실성이라고 하죠. 자, 일반적인 의미는 의사결정이나 활동의 배경을 고려하여 이용됨으로써 그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진실하다. 고로 가치를 반영한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볼륨은 데이터의 양을 이야기를 하죠. 테라, 페타, 엑사 이런 단위의 크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세 번째, 벨로시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한다가 아니라 실시간에 가까운 빠른 수집, 처리 속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버라이어티, 우리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데이터의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작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이거 보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저장 수단이고 레파지터리입니다. 자, 빅데이터 플랫폼, 그죠? 빅데이터 플랫폼은 빅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지금 문제에 주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2번 빅데이터 플랫폼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시각화 툴은 여기 요 전체 과정 중에서 분석 작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빅데이터의 가치 사슬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든지 통찰력을 발견한다든지 문제점과 이 문제점을 통한 개선 이러한 점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작업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개인정보는 뭐예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고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자, 이 개인정보의 해석을 여러 형태로 나눴어요. 자, 그게 뭡니까? 자, 개인정보. 자, 그리고 가명정보. 그리고 익명정보. 세 가지로 나눴어요. 자, 이 세 가지 나눴는데 자, 이 가명정보는 뭐예요? 가명정보는 네, 맞아요.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이 되었었을 때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는 가명정보라고 하고요. 식별 가능. 익명정보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더하더라도 더 이상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고 합니다. 아니. 자,
그 중에서 그 의의는 뭐였나요? 데이터 탐법 개정에? 맞아요. 가명 정보는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했어요. 그 세 가지 정보가 세 가지 목적이 통계 작성, 연구, 그리고 기록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 베이스를 가지고 보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 없이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예, 동의 필요하진 않습니다. 익명 정보는 식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추가적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를 했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모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활용되는 정보로는 처리 수준에 따라 개인, 가명, 익명 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처리 수준에 따라서는 말씀드렸던 개인, 가명, 익명 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향식 접근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향식 접근법은 우리가 과제 발굴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죠. 상향식과 하향식. 자, 상향식은 뭐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라든지 과제가 전혀 도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향식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될 과제들이라든지 문제가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탐색하고요.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정의하고요. 그리고 나서 해결 방안을 만들고 그리고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절차를 아주 이제 정의를 해놓고 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거 보기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문제 탐색 단계는 단순하게 나열한다. 아니에요. 어떠한 것들은 단순 요런 단어 나오면은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빠짐없이 문제를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정의는 상위 목표를 구체화하고 하위 목표를 세분화하여 문제의 범위와 목표를 명확히 한다. 맞고요. 해결 방안 탐색 여기 있는 거네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 오케이. 타당성 검토는 도출된 해결책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되죠. 이 분석하는데 뭐 몇 억이 들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수행하는 타스크로 옳지 않은 거. 자, 분석 단계, 데이터 분석 단계. 자, 분석 방법론의 5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분석, 기획. 자, 그리고 데이터 준비. 그 다음이 나와 있는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현하고 평가예요. 자, 그럼 분석 단계. 자, 여기에 있는 거네요. 핵심은 뭐예요? 모델링이고요. 모델링을 하기 위한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근데 보기 한번 볼까요? 데이터 확인 및 추출,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적용 및 운영 방안, 그리고 4번이 데이터 준비예요. 약간 모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확인 및 추출은 여기 첫 번째 확인 추출은 분석용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준비는 여기에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필요 데이터를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런 의도로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의미한 변수를 고르는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알맞은 것은? 자, 유의미한 변수를 고르는 작업이라는 의미는 뭐냐?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안에서 실제 데이터 탐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필요한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탐색 혹은 확증적 데이터 탐색 등등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유의미한 변수를 고르는 작업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탐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모델링은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전처리는 이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즉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결측치라든지 이상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분석에 용이하게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각화는 좀 더 쉽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수를 고르는 작업은 데이터 탐색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분석 유형을 구분할 때 데이터 분석 방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조직 내 분석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유형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분석 기획을 구분을 할 때 자, 두 가지 메타로 구분을 합니다. 그죠? 두 가지 메타로 구분을 해요. 그림이 조금 모호한데요. 자, 이렇게 여기 분석 대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분석 방법을 알아, 몰라. 대상을 알아, 몰라.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4분면에다가 분석 기획 유형을 매핑을 하게 되는데 자, 대상도 알고 방법도 알면 여기는 뭡니까? 최적화. 자, 방법은 아는데 대상은 몰라. 그럼 여기는 통찰. 자, 그리고 둘 다 몰라. 발견. 자, 대상은 아는데 분석 방법은 몰라. 그럼 솔루션, 해결책. 자, 이렇게 분석 기획 유형을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분석 방법은 이해하고 있어, 여기. 자, 그리고 분석 대상은 인지하지 못해.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여기 통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 및 내부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보기 보겠습니다. 내부 데이터는 내부 조직 간 협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내부 데이터는 조직 내부에서 생성되거나 보유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 혹은 조직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하죠. 자, 외부 데이터는 외부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보통 공개된 데이터이거나 외부 제공업체 등을 통해 확보합니다. 맞습니다. 오픈 API 등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개방형 데이터이거나 혹은 특정 계약에 의해서 데이터를 구매해 오거나 자,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외부 데이터는 어떤 단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적인 이슈, 저작권에 대한 이슈 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에 의해서만 사용을, 즉 허락에 의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빅데이터 분석 절차로 알맞은 것은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분석 기획하고 데이터 준비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시스템 구현하고 평가 전개한다. 딱 보이는 것처럼 3번이 되겠습니다. 정성적 및 정량적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정성, 정량. 자,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정성적 데이터는 주로 비정형,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자, 정량적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정성적 데이터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걸 질적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정량적 데이터는 양적 데이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정도 뷰만 있으면 충분히 보기에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거. 정성적 데이터는 질적 데이터를 표현한 것이고 정량적 데이터는 양적 데이터를 표현한 것이다. 맞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양적이기 때문에 수치죠. 네, 맞습니다. 정성적 데이터는 정량 데이터의 연속형으로 변환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성별남요가 있어요. 이걸 숫자의 의미가 담긴 연속형으로 변환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변환 등을 이용해서 연속형 데이터에 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 의미는 담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연속형으로 변환하기는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정량 데이터의 범주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간화라든지 예를 들어서 11살, 12살이야. 어떻게? 10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로 옳지 않은 것은 비정형 데이터는 뭐가 있습니까? 네, 텍스트 데이터, 음성 데이터, 자, 이미지 데이터,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거래 내역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거래 내역 데이터는 자, 날짜 3월 1일, 품목, 바구니, 판매 수량 1개, 구매자, 아이디포. 자, 이런 것들이 거래 내역 데이터이죠.
자, 그래서 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테이블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데이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와 변수에 대한 관계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변수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독립종속 변수야. 혹은 아까 우리가 봤던 질적 양적 변수야. 척도의 기준으로 표현이 되는 명목, 비율, 서열, 등간 변수야. 자, 보니까 보기는 척도의 기준으로 변수를 구분했고 각각의 속성들이 컬럼들이 어떤 것 잘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선택하는 문제이네요. 자, 연령, 나이를 얘기합니다. 비율 변수가 맞습니다. 성별, 남녀를 이야기를 하죠. 명목 변수가 맞습니다. 자, 매출액도 1257원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33.45달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실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변수다? 비율 변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온도는 절대 0점이 없는 등간 변수에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데이터 변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얘도 설명폭 예시 주어졌고 그 기법을 지금 매핑해놨네요. 자, 금융 데이터에서 이상거래를 감지해 데이터의 분포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평활화라고 합니다. 평활화.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연령 기준으로 10세에서 30세까지는 청년, 40세에서 60세까지는 중년. 아니, 범주화 시켰네요. 네, 맞습니다. 특정 그룹으로 범주화를 시켰어요. 카테고리화 시켰어요. 범주화. 맞고요.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의 개수를 줄이면 표준화가 아니라 차원 축소라고 표현을 하죠. 자, 4번. 딥러닝 모듈에서 이미지를 학습할 때 이미지 데이터를 0과 1의 범위로 변환하는 것은 일반화가 아니라 정규화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민맥스 정규화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거 정규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명처리 기법에서 순서를 섞어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명처리 기법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비식별화를 떠올릴 수가 있죠. 자, 비식별화 처리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 총, 삭, 범, 마 이렇게 우리 두음으로 외우죠. 가명 처리, 총계 처리, 삭제, 범주화, 마스킹. 자, 여기에도 보면은 각각 카테고리별로 기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한 뎁스 있게 내려가서 구체적인 기법을 매핑을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자, 휴리스틱 익명화는 자, 익명 처리, 가명 처리의 기법이 맞고요. 자, 몇 가지 식별자를 대체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총계 처리의 재배열은 지금 보기에 있는 것처럼 순서를 섞어서 개인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마스킹은 어떻게 돼요? 홍길동을 홍땡동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죠. 네, 잡음 추가는 임의 숫자를 더하거나 곱해서 비식별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스킹 나왔네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홍, 땡, 동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마스킹 기법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마스킹을 철저히 하면 데이터가 삭제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땡, 땡, 땡 하면 삭제가 되는 겁니다. 마스킹 수준이 높으면 데이터 식별 예측하기가 어때요? 알아보실 수 있나요?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만 나오면 이건 두음이 있죠. 이것도 주통, 시, 비 주제지향적이고 통합 데이터이며 시계열적 데이터이고 비휘발성인 데이터이다 라는 특징 4가지. 자, 이 중에 아닌 거 보니까 그쵸. 휘발성이 아니라 비휘발성이죠. 용속성을 가지고 저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분산 파일 시스템, 우리가 저장 수단을 이야기를 할 때 DBMS 기반의 저장 수단, 그리고 파일 시스템 기반의 저장 수단. 파일 시스템 기반의 저장을 하는데 여러 군데의 서버에 나눠서 중복 저장하는 방식이 뭐예요?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GFS.
자, 요걸 참조해서 만든 HDFS. 자, 요 두 가지는 알았어. 자, 보기 찾아볼까요? 네, HDFS, GFS 있네요. 자, CPH도 있습니다. CPH, 셀프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 또한 파일 시스템의 종류입니다. HBase는 뭐예요? HBase는 얘는 DB 저장 수단에서 RDB가 있고요. NoSQL 저장 방법이 있는데 NoSQL의 한 종류인 DBMS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키밸류도 어떤 DBMS의 종류입니까? NoSQL, 그죠? 예,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키밸류냐, 어디드 키밸류냐, 더큐먼트냐, 그래프냐. 자, 그 중에서 키밸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은, 자, 1번 키의 데이터는 이름, 땡땡, 홍길동, 나이, 땡땡, 30. 자, 물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키인 거고, 이게 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키와 밸류로 되어 있습니다. 값은 모든 유형의 데이터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뭐 정해진 형식이 없죠? 자, 그리고 관계나 복잡한 쿼리 처리에 유용하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다른 테이블, 다른 키와 밸류를 합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건 단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로 빠른 읽기 및 쓰기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키로 바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몽고DB, 카산드라 DB와 같이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는, 자, 몽고DB하고 카산드라는, 몽고DB는 어디예요? 다큐먼트. 카산드라는 뭐예요? 어디드 키밸류 유형인 NoSQL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NoSQL입니다. 이번엔 NoSQL 관련된 문제들이 몇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그죠? 자, 다음 중 결측값 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읽어보겠습니다. 결측값은 분산 평균 등으로 대체하면 분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측값 때문에 분산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소할 수가 있죠. 자, 연속형 변수의 결측값을 대체할 때는 평균 또는 중앙값. 그렇죠? 연속형 변수의 대표값이 평균하고 중앙값이잖아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범주형 변수의 결측값을 대체할 때는 채빈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범주형 변수에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남, 여 이렇게 변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 값이 가장 많았어. 그럼 가장 많았던 남자 값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가 회귀로 결측값을 대체하면 상관성이 낮아지고 분산이 커진다라고 하는데, 상관성은 유지가 되고요. 유지가 되고 분산은 커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